미친듯이 골을 박아도 커리어 내내 득점왕 한번 해보지 못한 선수들이 있는 반면 빈집털이 혹은 제대로 한 시즌 반짝하면서 4대 리그 득점왕을 거머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모르는 선수가 더 많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선정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알아볼 선수는 분데스리가 04-05 시즌 득점왕 마렉 민탈입니다. 비교적 변방이라 평가받던 슬로바키아 질리나에서 2시즌 연속 득점왕을 거머쥐었고 그렇게 독일 2부 리그에 있던 니른베르크로 이적하게 된 민탈. 2부에서도 18골을 터뜨리면서 득점왕을 꿀꺽. 그리고 팀의 1부 리그 승격에 지대한 공을 쌓았죠. 1부에서도 3경기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적응에 성공했고 연일 득점포를 펑펑 쏴대더니 리그 34경기 풀로 출장해 무려 24골을 기록. 생애 첫 빅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민탈과 득점왕을 두고 경쟁했던 선수들은 우승팀 뮌헨의 로이 마카이, 레버쿠젠의 베르바토프였는데요. 이 득점왕이 왜 대단하냐면 승격팀에다 1부 데뷔 시즌, 거기다 리그 14위를 기록할 정도로 비교적 약팀 소속으로 24골이나 때려 넣은 것.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민탈이 전문 공격수가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요. 센세이셔널 미들라이커 탄생에 그의 몸값은 니른베르크 이적 당시 1억 4천만 원 수준에서 140억. 그러니까 1년 만에 100배나 껑충하게 됐죠. 이후 빅클럽들과 링크도 나고 이제 창창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으나 내 일할 줄 알았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단 3경기 만에 중적골 골절. 쉽게 말해 발허리뼈라 불리는 이 부위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5개월간의 지독한 재활 끝에 리그 후반기 함부르크전에 선발로 출장. 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중적골이 골절되면서 완전히 시즌 아웃 돼버렸죠. 이후에는 지속되는 부상 재발과 후유증으로 예전만한 기량을 보이지 못했고 그저 그런 평범한 선수로 전락. 별다른 추가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커리어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분데스리가 06-07 시즌 득점왕 테오파니스 게카스. 그리스 출신의 게카스가 자국 리그인 파나티나이코스에서 뛰던 당시인 06-07 시즌 독일에서 1부 리그에 갓 승격한 보움이 한 시즌 임대로 데려가게 됩니다. 게카스는 데뷔 시즌임에도 전반기 17경기 7골이라는 나름 준수한 활약을 보였지만 비교적 약팀이었던 보움은 강등권을 맴돌았죠. 그렇게 후반기에 들어서고 초반 4경기 동안 무득점을 이어가더니 갑자기 미친듯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게카스. 단 13경기 만에 13골을 퍼부으면서 리그 20골 고지에 올라섰고 평소 같았으면 득점왕을 노리기에는 살짝 아쉬운 숫자였지만 당시 득점왕 후보로 거론되던 클로제, 마카이, 피사로 등 다수 선수들이 단체로 시원하게 말아잡수시면서 20골의 게카스가 빈집털이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몸값이 싹 오른 게카스를 보움이 영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한 레버쿠젠이 데려가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보움 시절 포스를 찾아볼 수 없었고 유럽 각지를 떠돌며 전임맨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분데스리가 08-09 득점왕 그라피테입니다. K리그 팬들에게 익숙한 얼굴. 네, 맞습니다. FC 서울로 바뀌기 전인 안양치타스에서 몸담았던 그 선수. 당시 이름으로 바티스타, 현 그라피테로 잘 알려진 선수인데요. 브라질에서 안양으로 기대를 받으며 넘어왔지만 단 9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쓸쓸히 보따리 싼 그라피테. 이후 모국인 브라질로 돌아간 뒤 쫀심의 스크래치 사정없이 난 그라피테는 마음을 다잡고 미친듯이 훈련에 매직. 브라질에서 제대로 부활에 성공했고 프랑스 르망을 거쳐 독일의 볼프스부르크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입사 동기 제코와 합을 살살 맞추면서 첫 시즌에 24경기 11골을 기록, 준수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08-09 시즌 제코와의 투톱으로 나와 불을 뿜는 득점력을 보이면서 이들은 리그에서만 54골을 때려 넣었고 여기서 그라피테는 무려 25경기 28골을 뽑아냈죠. 예상치 못한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볼프스부르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구단 역사상 첫 분데스리가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 극강의 뮌헨과 당시 좋은 성적을 이어가던 슈투트가르트를 제끼고 말이죠. 여튼 당시 득점왕 경쟁자로는 파트너였던 제코와 마리오 고메스. K리그에서 실패하며 쓴맛을 봤던 그라피테는 30살에 분데스리가 최정상까지 찍으면서 존버, 대기만성, 인간승리 축구선수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분데스리가 1-4-15 시즌 득점왕 알렉산더 마이어. 프랑크푸르트에서만 14년을 뛰며 팡풀 레전드로 평가받는 마이어는 보통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세컨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뛰었는데 196cm의 훌륭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뚝배기와 더불어 귀신같은 세컨볼 집중 능력으로 매 시즌 2자릿수 이상 득점을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1-4-15 시즌 피지컬을 앞세워 완전히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변신한 마이어. 뚝배기와 세컨볼 쿵척 주워먹기 신공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더니 26경기 19골 득점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게 됐죠. 종료까지 7경기를 남긴 시점에서 20골을 고지는 물론 득점왕까지 욕심내볼 수 있는 상황. 근데 이게 뭔가요?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그의 득점왕 레이스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결국 후반기 7경기를 그대로 날린 채 시즌 아웃되어버렸죠. 사실상 득점왕은 힘들 것이라는 대다수의 예측, 그리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시즌이 종료되는데 야, 19골로 득점왕 싹 가능? 에이, 그건 해봐지. 보통 이게 기본이겠지만 무슨 일이고? 19골로 마이어가 득점왕에 등극해버린 것. 당시 득점왕 경쟁자들로는 레반도프스키, 로벤, 오바메양 등 걸출한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케누? 놀랍게도 미넨 소속이었던 레비아 로벤이 도르트문트와의 포칼컵 결승에서 둘 다 부상당해버린 것. 로벤은 완전히 시즌 아웃되어버렸고 레비는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임하게 됐는데 잔여 4경기 동안 단 한 골에 그쳤죠. 거기다 가봉맨은 소속팀인 도르트문트가 눈물나는 경기력으로 중하위권까지 떨어졌다 겨우겨우 7위를 기록했던 절망의 시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온 우주의 기운이 마이어의 득점왕을 밀어준 것이었죠. 자, 그럼 독일은 이쯤 정리하고 이탈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선수는 세리에 0405 시즌 득점왕 크리스티아노 루카렐리. 루카렐리는 16번의 이적을 거듭했을 정도로 전이맨으로 유명한데요. 리보르노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하브리그에서 뛰다 아탈란타, 발렌시아 등 규모 있는 팀에 몸담기도 했지만 그리 인상적인 성적을 내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1부와 2부 사이를 맴돌던 레체, 토리노에서 뛰며 하이팀 전용 스트라이커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됐죠. 시간이 흐르고 루카렐리는 나고 자란 고향팀인 리보르노에서 뛰고 싶다고 적극 구애를 펼쳤으나 하브리그에 있던 리보르노는 그의 주급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이를 그대로 루카렐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루카렐리의 간지 트지는 멘트. 보통의 선수들은 요트나 슈퍼카, 부동산을 자기 돈으로 구입한다. 하지만 나는 내 돈으로 리보르노 유니폼을 샀다. 루카렐리는 곧장 리보르노에게 연봉을 반으로 깎아도 상관없으니 리보르노를 위해 뛰고 싶다고 알렸고 그렇게 2부 리그에 있던 리보르노로 돌아오게 됐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그리고 루카렐리는 이적하자마자 41경기 29골을 퍼부으면서 팀의 55년 만에 1부 리그 승격을 견인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그 유명한 짤. 사실상 승격 확정 세기골을 넣고 자신의 유니폼에다가 펼친 골 때리는 세레머니로 국내에서는 붕가렐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여튼 루카렐리의 어메이징한 활약에 더 나은 클럽들의 쏟아지는 오퍼에도 싹 다 거절 놓고 팀에 잔류. 전에 어중삥삥했던 루카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일부에서도 미친 활약을 펼쳤고 최종 35경기 24골을 기록. 당시 루카렐리는 질라르디노, 몬텔라, 루카토니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누르고 득점왕을 차지하게 됐죠. 이 활약에 힘입어 갓승격한 리보르노는 9위에 안착했을 정도. 이후에도 리보르노에서 매년 20골 가까이씩 넣으며 구단의 레전드로 남았고 노세아로 기량이 떨어지자 파르마, 나폴리 등을 거쳐 선수 생활을 마감. 친정팀에 대한 낭만을 찐하게 보여준 선수들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지는 의외의 득점왕 선수는 세리에 1819 시즌 득점왕 칼리아렐라입니다. 평범한 골은 넣지 않는다. 쉬운 찬스는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간지나는 장면만큼은 절대 못 참고 골을 박아버리면서 흔히 콸간지라 불리는 칼리아렐라. 이런 콸간지는 커리어 내내 우디네세, 나폴리, 유벤투스 등 이탈리아의 여러 중상위권 팀들을 떠돌며 선수 생활을 보냈지만 항상 뭔가 터지지 않는 아쉬운 모습으로 시즌 10골 안팎 정도만을 기록하던 애매한 스트라이커였는데요. 그렇게 34세, 커리어 황혼기에 접어들고 삼프도리아로 이적하게 됐는데 여기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1617 시즌에 37경기 12골로 적응을 마치더니 바로 다음 시즌에는 주장을 달고 35경기 19골로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인 13골을 훌쩍 넘기는데요. 그리고 맞이한 1819 시즌, 호날두의 가세와 피용텍, 밀리크, 사파타 등 젊은 선수들의 훌륭한 득점력에 36살 콸간지의 득점왕 여부는 애초에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농익은 결정력으로 꾸준히 득점포를 쌓아갔고 37경기 26골로 시즌 마무리. 푹 익은 묵은지 혹은 오래 숙성된 와인 마냥 36살의 나이에 관록을 보여줬고 끝끝내 득점왕에 등극하며 많은 축구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당시 34살의 호날두는 2살 형인 콸간지의 대활약에 눈물이 콸콸콸! 여튼 나이도 나이이지만 비교적 약팀이었던 삼프도리아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것이라 더욱 간지를 더했고 이런 콸간지는 39살인 현재에도 삼프도리아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득점력은 많이 떨어졌지만요. 자, 그럼 이탈리아도 이쯤 하고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뜻밖의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는 라리가 0708 시즌 득점왕 다니엘 기사입니다. 마요르카에서 데뷔해 훌륭한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물란한 그의 사생활과 나태한 훈련 태도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그를 반증하듯 고스란히 성적에서 드러나게 됐죠. 그렇게 무르시아, 바르셀로나 B 등 하브리그를 떠돌다가 일부 리그인 헤타페에서 뛰기도 했지만 이때 당시 와이프와의 이혼 문제, 체중관리 실패,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위험 등 여전히 구설수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에이전트였던 누리아와 재혼하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준수한 활약을 바탕으로 마요르카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당시 마요르카 감독이었던 마자노는 기사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고 여기서 제대로 터져버립니다. 전반기 18경기 9골로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이다 후반기에만 18경기에서 16골을 기록. 중위권에 맴돌던 팀을 7위까지 끌어올리게 됐죠. 거기다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한 아구에로, 라울, 다비드 비아, 바니스텔로이, 에투, 포를란 등등 이 모든 선수들을 제끼고 37경기 27골로 득점왕을 차지해버립니다. 기사의 미친 활약에 유로 2008 스페인 함대의 승선, 비아 그리고 토레스와 함께 유로 우승에 일조하게 됐죠. 재밌는 기록으로는 스페인 축구 역사상 마요르카 소속 유일한 득점왕이며 라리가에 15년째 외국인 득점왕이 나오고 있어 현재까지는 기사가 마지막 스페인 자국 출신 득점왕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0809 시즌 득점왕 니콜라 아넬카입니다. 또돌이 스트라이커, 전임의 공격수로 유명한 아넬카는 볼튼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후 2008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적 후 반 시즌은 무난한 활약을 보였고 바로 다음 시즌인 0809 시즌 팀의 주포였던 드록바가 부상과 더불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고 이에 아넬카가 틈새 시장을 공략해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됐죠. 전반기 19경기 동안 아넬카는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지만 귀신같이 스탯은 꾸역꾸역 쌓으면서 스탯 찌질이 스탯 사기꾼 소리를 들었는데요. 또 그럴 것이 19경기 14골을 퍼부었는데 그중 승부를 결정짓는 결승골은 단 2골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양가가 거의 없는 불량식품형 공격수였던 거죠. 여튼 후반기에는 히딩크가 소방수로 임시 부임하며 드록바의 폼이 살살 올라왔고 윙포워드로 나오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34라운드까지 13경기에서 단 1득점, 자연스레 득점수도 확 줄게 되는데요. 리그 종료까지 4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득점 1위는 17골로 호날두, 그리고 그 뒤를 16골로 아넬카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밑으로는 제라드, 코비뉴, 토레스가 13골로 추격 중이었습니다. 득점포의 씨가 마른 아넬카를 봤을 때 큰 이변이 없다면 호날두의 득점왕이 가장 유력한 상황. 근데 이게 웬일? 호날두는 37라운드까지 3경기 동안 단 한 골을 기록했고 아넬카는 35, 36, 37 이 3경기 동안 연속 득점포를 땡기면서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18골로 호날두와 득점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제라드가 16골로 바짝 추격하고 있었죠. 이제 득점왕이 결정될 대망의 38라운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득점왕 레이스였지만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고 챔스 결승을 준비해야 하는 맨유는 호날두를 마지막 경기에서 제외. 또 전문 공격수가 아니었던 제라드는 마지막 라운드 득점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넬카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 골을 추가하면서 호날두를 제끼고 비교적 적은 득점수인 19골로 빈집털이 단독 득점왕에 등극하게 됐죠.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뜻밖의 득점왕은 PL 2122 시즌 득점왕 손흥민입니다. 1617 시즌부터 매년 2자릿수 이상 득점을 이어갔지만 득점왕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던 손흥민. 물론 2021 시즌에 17골로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며 공동 4위에 등극했지만 그가 장차 PL 득점왕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는데요. 2122 시즌 리그 29라운드까지 진행됐을 무렵 손흥민은 12골로 리그 공동 4위에 올라 있었고 선두에는 살라가 20골을 기록하며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다들 득점왕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죠. 그리고 30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더니 뉴캐슬전 1골, 이어진 아스톤빌라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단 3경기 만에 6골을 몰아치는 손흥민. 후반기에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살라는 무득점에 그쳤고 32라운드까지 총 20골로 살라가 여전히 1위를 유지, 손흥민은 17골로 바짝 추격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3, 34라운드에서는 손흥민이 득점에 실패한 반면 살라는 2골을 추가하면서 다시 5골의 격차를 벌리게 되는데요. 이제 잔여 경기는 5경기. 여전히 살라를 따라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으로 보였죠. 시원한 두아니 형님 말씀처럼 손흥민은 다시 득점포를 풀가동. 35라운드에서 멀티골을 기록. 이어진 리버풀과 아스날전에서 연속골을 뽑아내면서 4골을 추가하게 됩니다. 여전히 후반기에 좋지 못한 모습을 이어가던 살라는 3경기 모두 골 침묵. 이제 2경기 남은 시점에서 손흥민은 격차를 한 골차로 좁히면서 득점왕에 한 발 다가서게 됐죠. 그리고 37라운드 FA컵 결승에서 살라가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하게 됐고 손흥민에게 득점왕에 올라설 수 있는 찬스가 찾아오는데요. 상대는 좋은 기억이 있던 벌리. 높은 기대를 안고 풀타임을 뛰었지만 아쉽게 득점에 실패. 이제 득점왕 레이스의 향방은 마지막 라운드를 향하게 됐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챔스 결승을 앞둔 리버풀은 굳이 살라를 무리하게 기용하지 않고 벤치에 앉혔고 당연히 손흥민은 선발로 출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상대는 강등이 확정된 리그 꼴찌 노리치. 한국 기준 월요일 00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월요병을 앓으며 출근해야 되는 날이었지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TV 앞에 앉아 응원했고 케인, 쿨루셉스키 등 동료 선수들 모두가 손흥민의 득점을 밀어줬지만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터지지 않는 득점포. 기억나시죠? 거기다 58분. 리버풀에서 살라를 투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통이 쫄깃쫄깃한 상황이 벌어졌죠. 나 포함. 그리고 경기는 70분.
드디어 손흥민의 득점포가 ጧ! 곧이어 5분 후 멀티골을 떠다 살라와 동률을 넘어 단독 득점왕에 올라서게 됐죠.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라는 말이 무섭게 84분.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살라의 득점 소식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가 경기는 이대로 종료. 결국 손흥민과 살라는 공동 득점왕으로 마무리됐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아시아 선수 최초 5대 리그 득점왕. 그것도 PK 하나 없이 전문 공격수가 아닌 윙포워드로 뛰면서 득점왕이라는 미친 위협에 많은 사람들의 국뽕을 만땅으로 충전시켜줬고, 나 포함 새벽 2시까지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다음날 월요병이고 나발이고 든든한 국뽕 한 사발을 머금고 행복하게 출근하게 됐죠.